지금까지 박근혜가 해온 게 다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고 조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10번, 100번 국민 앞에 서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얼굴에 가득 불만이 차가지고. 겁이었었는데. 네, 불만이든 겁이든 차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정말 저런 사람을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영을 맡겼는가라는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괴감. 그러니까 일반인 황진미, 예. 일반인 송명훈 이런 사람들이 죄지어서 법원에 가는 것 같은 딱 그 느낌밖에 안 나더라고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포스 이런 건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전 그렇게 봤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저는 우리가 뭐 뇌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봤을 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가지도 내가 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숨어있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 위치에서 봤을 때 일단은 같은 죄를 지고 있는 이재용과 최순실 같은 경우가 구속이 돼 있는데 박근혜를 구속을 안 시키게 되면요. 되게 혼란이 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등가를 갖고 있는데 박근혜만 구속을 안 한다. 등가가 아니라 사실은 네. 받은 사람을 더 나쁘게 치죠. 네, 뇌물죄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박근혜가 만약에 법원에 들어가서도 나 뇌물 아니다. 바로 엊그저께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그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400몇 억 받으려고 뇌물 받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죠. 겨우가 빠진 것 같다고. 네. 내가 겨우 450억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됐겠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죠. 법원에 가서도 그 모든 혐의를 부인해버리면 오히려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하나라도 인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쪽이든 박근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리다 이거. 네. 아무튼 이번에 구속이 되면요.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지 딱 18일 만에 그래요 또? 구속이 되는 거거든. 31일 날 구속당하면. 그 18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 엄청나게 많더만. 18일. 그러니까. 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주 그 이 18대 대통령은 아주 끝까지 18을 그냥 달고 살아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얘는 법정에서 18년형 나올 것 같아. 대법원 가면. 무슨 우주의 조화인가요? 뭐야. 뭐 이를테면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잖아요. 더해보세요. 18입니다. 이 18일의 저주 때문에라도 31일 날은 구속영장 치기에 딱 좋은 날인 거야. 얘한테는 운명적인 날이니까. 딱 좋은 날인데 이거 뭐 참. 그러면 심리도 18시에 끝나겠네. 예. 박근혜가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구속 여부가 이르면 방송하는 오늘 30일 밤 또는 늦으면 31일 새벽에 결정된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20시간 정도는 고심해 주겠지 또 판사가. 근데 의외로 짧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심리가 검토가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13가지 혐의 중에 한두 가지만 적용이 되더라도 구속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판사가 이미 그 전에 이 사건을 알고 인지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재용처럼 오랫동안 심리하지는 않을 거다. 더욱이 이재용 때는 삼성 측에서 PPT도 만들어 와가지고 막 브리핑하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박근혜 씨는 지금 대기 장소도 문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경호 문제로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결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죠. 방송 나가기 전까지 결정되면 안 되는데. 12시 이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넘어서 방송 올리는데 그 전에 이미 구속됐으면 방송 쓰레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결정이긴 하겠어요. 뭐 결정할 때마다 박사모 탄기국 몰려가가지고 살해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한테도 그런 협박을 해요. 검찰은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고? 박사모들한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 같아. 대한민국 법률 자체가.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인가요? 9년 동안 수배를 당했던 그러니까 2008년도 촛불 집회 때에 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9년 동안 수배를 당했던 활동가 한 분이 체포가 됐어요. 갑자기 막 체포라고 이렇게 문자가 뜨길래 아니 이분이 왜 뭐 때문에 체포가 됐냐니까 9년 동안 수배자였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9년간 수배를 유지하면서 그걸 또 대뜸 그렇게 체포를 해가면서 도대체 박사모의 그 집회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셋이나 뭐 사망을 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스테리이긴 하죠. 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주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애청자들. 아니 저도 그게 지금 답이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제 지인이 거기에 문안인사하러 갔다 뒤통수를 까였거든요. 박근혜한테 문안인사하러 갔다가 뒤통수가 까였는데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폭력인데.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박사모 집회 우리 집회 때 와서 우리가 뒤통수 때렸으면 가만뒀겠어요? 바로 잡아갑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진미님이 얘기한 대로 박근혜와 박씨 일가족 박지만 그의 아이들 그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뭐 그들이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게 지금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법치라는 말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의견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그게 제일 빠르겠다. 구속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네. 우리 송 작가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 재미를 위해서죠? 아니요. 속마음은 아니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뭐를? 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법원? 저분은 지금 다른 방송의 잔상인데요. 일루미나티 때문일까라고. 아, 그렇구나. 일루미나티가 조정하고 있어. 일루미나타 입장에서는 왜 박근혜 구속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밖에다 내놓고 있는 게 여러모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관리시설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박근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팩트인데 박근혜가 만일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받아서 그 구속이 되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하면 20일 안에 실제 이제 기소가 됩니다. 최대 20일 안에. 그러고 나서 대법원까지 1년 안에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거를 내고 뭐 추가 변론을 하고 또 재판 신청을 연기하고 심리를 열고 그러면 이 박근혜에 대한 전체적인 판정이 2년, 5년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되면 1년 안에 박근혜는 실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만일 구속 조치가 안 된다고 치면 이건 다음 정권 내내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로 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구 여권이나 기존의 그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앞으로 수립될 민주당 정부에게는 이게 그 굉장히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 처리 문제에 대한 게 정치적 과제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질질 끌고 갈 것이다. 타기 정부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누가 거죠. 부담을 주기 위해서요? 일루미나타가? 아니 일루미나티? 아, 일루미나티가? 네. 아니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 정부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이나 적폐청산을 방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든 딴 사람은 다 구속돼도 좋지만 박근혜만큼은 남겨두는 게 앞으로 정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남겨둔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법정에서 성실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치더라도 온갖 잔머리를 써서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저건 저래서 안 했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사안사안별로 또박또박 부정을 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흥정을 해야 되는 게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박근혜가 부정하는 건 이거예요. 내 통장에 돈 10원도 꽂히지 않았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자기가 정황적으로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을 하면 구속시켜버려요. 구속 상태 시켜놓고 일정 구평에 가다 놓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내가 부정할 건 부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뇌물죄를 부정하면 그래도 강요죄라도 좀 받아야 형량이 낮춰지잖아요. 근데 이런 법리적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박근혜 씨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즉시 구속일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삼성이 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뇌물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실제 원문에다가 두 가지를 다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강요도 있고 뇌물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검찰에서 다 집어넣은 거죠. 판사한테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지. 대통령이랑 막강한 권력을 갖고 1대1 면담 속에서 너 왜 말 안 사주니?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말 안 사주? 이게 왜 빌려줬니? 사달라고 왜, 그랬는데. 그렇지. 왜 또 그 실력이 안 되는 말을 사줬니? 이렇게 두 번째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안 받고 공동지갑론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목조목 왜 너 머리랑 이게 보톡스 또는 뭐 이런 필러 수술 쳐맞고의 돈을 네가 안 냈니? 이렇게 물어보면 최순실한테 꾸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주려고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얘기해. 그럼 돈은 최순실은 어디서 나서 줬어? 이런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해. 그럼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뇌물이니 뭐니 다 지워버리더라도. 별 의미가 없고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도주 우려. 사실은 도주 우려 없어요. 뭐 무슨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일단 없고. 증거인멸도 좀 아리까리해. 그쪽 논리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게 뭐 청와대도 나와 있고 개인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리까리하다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만이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임명했던 청와대 직원들 아직 있고요. 변호사들도 있고 뭐 흔적을 지우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남아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혐의라고 하는 게 범죄 사실에 대한 거의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혐의예요. 법정에서 유죄냐 아니냐만 판단할 뿐이지. 혐의들은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았느냐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정 여부를 갖고 판사가 봤을 때 피의자 박근혜 당신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를 묻는데 또 검찰에 또 하다시피 안 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모른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 받고 있는 최순실과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구속해야겠구나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저는 인정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인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해도 구속 안 해도 구속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한 건 네.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탄핵 심판 그 헌재에서 하는 거랑 지금 형사 재판은 다르단 말이에요. 형사 재판은 죄형 법정주의.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게 증명된 대로 해서 법으로 해서 형을 때리는 거고 일단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는 무죄하고 주장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얘가 유죄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검찰의 기소장 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박근혜가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있다라고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에 가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도 옛날 이재용의 1차 구속영장 기각처럼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난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연히 있죠. 상존해요. 그런 확률도 상존하는데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재용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형평성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검찰이나 특검이나 구속시켜줘 이런 이유로 반려하면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속 못해라고 하면 그거 보강해서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 기각되면 재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박근혜 씨가 12만 페이지가 넘는 혐의를 갖고 있어요. 12만 페이지요? 혹시 네, 18만 페이지는 아닌가? 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18만 수도 페이지. 있어요. 첨지까지 하면 12만 페이지인데 이재용의 12배가 넘는 혐의예요. 진짜요? 네, 12만 페이지 정도 되는 뭐 건데.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12만 페이지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전에 아까 증거인멸이니 뭐 혐의사실 부인이니 하는 게 전부 구속 사유예요, 원래. 예. 왜 그러냐면 정황적으로 뻔한데 뭐 이게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현장 구속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바로 구속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12만 페이지 정도 되면요. 판사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판사가 맞아요. 그거 어떻게 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의 사활에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것이 전 세계로 다 생중계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특혜가 주어진다면요. 대한민국 법정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중하게 법리로만 따질 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아주 심플하게 뭐 12만 장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속시켜달라고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박근혜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박근혜한테 물어보고 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구속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될 거죠. 그래서 조목조목 다 물어봅니다. 조항별로 판사가 직접 물어봐요. 피해자 자리에 앉혀놓고 양측 변호사 검사 앉혀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만약 이건 변호사가 대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부정하거나 이러면 바로 구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신비가 그 자리에 앉아서 12만 페이지 되는 모든 수십 개의 질문에 대해서 몰라 씨발 막 이렇게 하잖아. 나 바로. 몰라. 막 이렇게 해버리고 바로 내가 안 했어. 집어쳐넣어. 바로 넣어버려요. 괘씸죄지, 예, 바로 넣어요. 네. 법정 구속이에요. 이게 12만 페이지면 8만 대장경 한 배 반이잖아. 그렇지. 어마어마한 양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만 페이지가 적시한 죄 항목을 누가 또 일일이 세봤나 봐. 이게 또 200가지가 넘는 거야. 저 봐요. 라는 이게 거야. 질문지가 200까지는 최소 나온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죄질이 200개가 넘는데 그걸 13개로 함축해가지고 네. 를 당했던 활동가 한 분이 체포가 됐어요. 갑자기 막 체포라고 이렇게 문자가 뜨길래 아니 이분이 왜 뭐 때문에 체포가 됐냐니까 9년 동안 수배자였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9년간 수배를 유지하면서 그걸 또 대뜸 그렇게 체포를 해가면서 도대체 박사모의 그 집회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셋이나 뭐 사망을 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스테리이긴 하죠. 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애청자들. 아니 저도 그게 지금 답이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제 지인이 거기에 문안인사하러 갔다 뒤통수를 까였거든요. 박근혜한테 문안인사하러 갔다가 뒤통수가 까였는데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폭력인데.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박사모 집회 우리 집회 또 와서 우리가 뒤통수 때렸으면 가만뒀겠어요? 바로 잡아갑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진미님이 얘기한 대로 박근혜와 박씨 일가족 박지만 그의 아이들 그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뭐 그들이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게 지금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법치라는 말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의견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그게 제일 빠르겠다. 구속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된다고 봐요. 네. 우리 송 작가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 재미를 위해서죠? 아니요. 속마음은 아니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뭐를? 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법원? 저분은 지금 다른 방송의 잔상인데요. 일루미나티 때문일까라고. 아, 그렇구나. 일루미나티가 조정하고 있어. 일루미나타 입장에서는 왜 박근혜 구속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밖에다 내놓고 있는 게 여러모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관리시설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박근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팩트인데 박근혜가 만일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받아서 그 구속이 되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면 20일 안에 실제 이제 기소가 됩니다. 최대 20일 안에. 그리고 나서 대법원까지 1년 안에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거를 내고 뭐 추가 변론을 하고 또 재판 신청을 연기하고 심리를 열고 그러면 이 박근혜에 대한 전체적인 판정이 2년, 5년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되면 1년 안에 박근혜는 실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만일 구속 조치가 안 된다고 치면 이건 다음 정권 내내 박근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박근혜가 만약에 법원에 들어가서도 나 뇌물 아니다. 바로 엊그저께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그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400몇 억 받으려고 뇌물 받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죠. 겨우가 빠진 것 같다고. 내가 겨우 450억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됐겠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죠. 법원에 가서도 그 모든 혐의를 부인해버리면
오히려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하나라도 인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쪽이든 박근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리다 이거. 네. 아무튼 이번에 구속이 되면요.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지 딱 18일 만에 그래요 또? 구속이 되는 거거든. 31일 날 구속당하면. 그 18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 엄청나게 많더만. 18일. 그러니까. 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주 이 18대 대통령은 아주 끝까지 18을 그냥 달고 살아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얘는 법정에서 18년형 나올 것 같아. 대법원 가면. 무슨 좋다. 우주의 조화인가요? 뭐야. 뭐 이를테면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잖아요. 더해보세요. 18입니다. 이 18일의 저주 때문에라도 31일 날은 구속영장 치기에 딱 좋은 날인 거야. 얘한테는 운명적인 날이니까. 딱 좋은 날인데 이거 뭐 참. 그러면 심리도 18시에 끝나겠네. 예. 박근혜가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박근혜가 해온 게 다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고 조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10번, 100번 국민 앞에 서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얼굴에 가득 불만이 차가지고. 겁이었었는데. 예, 불만이든 겁이든 차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정말 저런 사람을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영을 맡겼는가라는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일반인 황진미, 예. 일반인 송명훈 이런 사람들이 죄지어서 법원에 가는 것 같은 딱 그 느낌밖에 안 나더라고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포스 이런 건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전 그렇게 봤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저는 우리가 뭐 뇌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봤을 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가지도 내가 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숨어있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 위치에서 봤을 때 일단은 같은 죄를 지고 있는 이재용과 최순실 같은 경우가 구속이 돼 있는데 박근혜를 구속을 안 시키게 되면요. 되게 혼란이 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등가를 갖고 있는데 박근혜만 구속을 안 한다. 등가가 아니라 사실은 네. 받은 사람을 더 나쁘게 치죠. 네, 뇌물죄에서는. 그런 여부가 이르면 방송하는 오늘 30일 밤 또는 늦으면 31일 새벽에 결정된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20시간 정도는 고심해 주겠지 또 판사가. 근데 의외로 짧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리가 검토가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13가지 혐의 중에 한두 가지만 적용이 되더라도 구속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판사가 이미 그 전에 이 사건을 알고 인지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재용처럼 오랫동안 심리하진 않을 거다. 더욱이 이재용 때는 삼성 측에서 PPT도 만들어 와가지고 막 브리핑하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박근혜 씨는 지금 대기 장소도 문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경호 문제로 걸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결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죠. 방송 나가기 전까지 결정되면 안 되는데 12시 이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넘어서 방송 올리는데 그 전에 이미 구속됐으면 방송 쓰레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결정이긴 하겠어요. 뭐 결정할 때마다 박사모 탄기국 몰려가가지고 살해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한테도 그런 협박을 해요. 검찰은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고? 박사모들한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 같아. 대한민국 법률 자체가.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인가요? 9년 동안 수배를 당했던 그러니까 2008년도 촛불 집회 때에 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9년 동안 수배